일주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3번째 병호일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천간은 병의 모습을 놓았죠. 병은 우리가 이제 태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갑에서부터 천간의 글자가 개까지 10글자가 있는데 다른 글자들은 물상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일단 병은 가장 뚜렷하게, 그렇죠? 뚜렷하게 그냥 태양 하나를 놓습니다. 태양. 태양은 그래서 밝다, 유일하다, 높다, 만물을 골고루 비춘다, 평등하다, 이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간 글자 중에 이렇게 그 하늘천자를 품고 있는 글자가 몇 글자가 있는데 병이나 개나 이런 글자들, 그러면서도 이렇게 병은 만물을 골고루 이렇게 품어가지고 태양의 양기, 태양의 광명, 태양의 어떤 광선 이런 것들을 평등하게 모든 만물의 만사에 이렇게 펼쳐주는 그러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병화가 지지에 붙을 수 있는 6글자는 자인진하고 오실술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인진의 의미는 수잖아요. 그렇죠? 병화의 양광이 이렇게 어두운 곳을 비춰서 어둠을 밝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호술 운동을 하는 병화 태양이 인호술의 자기의 권역에서, 그렇죠? 자기의 권역에서 모든 만물을 생육시키고 키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에너지를 방사해서 움직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지에 이렇게 인호술로 만날 수가 있는데 가장 양운동의 태양운동의 가장 왕지 중심축이 되는 오하고 만난 거예요. 오하고. 그래서 천간도 양중지양, 이거를 적선수에서는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양개양 병이최 오음개음 개위지 해서 오양 5가지 갑병무경임 중에서 가장 강한 글자가 병위최다. 병이 이렇게 그 최고다. 그러니까 최고로 강하다, 또 이렇게 밝다 이런 의미도 되고, 그래서 이 병이라는 에너지에 대한 성향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오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호술 운동의 왕지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이 한 일중에 한 낮에 일중에 떠 있는 그러한 양광이 아주 위아래가 다 불과 불이 만나 있는 그런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염상, 우리가 그때 흔히 보면 뭔가 기운이 사주의 격을 잡을 때도 이게 치우쳐 있는 것을 목으로 치우쳐 있으면 곡직격, 그렇죠? 화로 치우쳐 있으면 염상격, 또 가색격, 정역격, 윤학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60간지 중에서도 이런 염상에 불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간지로 가지고 있는 글자가 병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오 자체가 타협이 없죠. 어떤 다른 글자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도 맹렬하게 타오르고 밑에서도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러한 불꽃염자입니다.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오를 일간으로 태어났으면 갖고 태어났으면 이러한 형상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양중지 양을 놓아서 밝음을 지향하고 맹렬함을 지향하고 이러한 성향들, 그리고 한낮에 이렇게, 그렇죠? 일중이잖아요. 12시니까 정오니까.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만물을 내려다보고 자기의 빛을 이렇게 비추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 기질, 리더십 기질, 카리스마,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이런 뒤로 물러서는 게 없는 거죠. 그러한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운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자에서 오로 변화를 해서 좌오묘유로 또 12지로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은 태양의 양광으로 가장 빛나고 완전하고 이렇게 크게 드러나 보이지만 사실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게 없다라는 거죠. 순환하고 뭔가 이렇게 동정하고 변화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게 변화죠, 변화. 변화. 음양의 동정의 변화. 그래서 이 자는 현실적으로 음의 기운이고 화는 양의 기운이고 그렇지만 음양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기운이 나와서 갈라져 가지고 그렇죠? 갈라져 가지고 현상계에 이렇게 두 가지 기운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래는 하나의 기운이 시공의 흐름을 돌면서 서로 모습을 작용을 그 속성을 달리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의 시점이 되면 이를테면 하지가 되면 여름의 끝이 되면 동지가 되면 뭐가 돼요? 일양이 일음이 희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이름이 희생하는 자리예요. 이름이 희생하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완전히 극으로 갔으면 물이 이렇게 극으로 가면 반드시 어떻다? 돌아가려고 하는 원래 근원으로 원래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것이 권불십년이다 무슨 화무십일홍이다 이런 인과의 법칙이 나온 게 모든 게 영원한 게 없다라는 거죠. 자연도 인생도 역사도 우주도 이런 생하고 장하고 수렴하고 소멸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거치면서 순환하고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병호라는 일주는 육식간지를 이러한 순환의 사이클에 배열한다라고 하면 가장 일중에 하루의 중간이고 계절의 하지에 있는 하지가 되면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림자가 생기는 걸 싫어하는 거지. 근데 그 이면에서는 일음이 하나의 음이 어때요? 시생하는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맹렬해서 모든 거를 태워버릴 것 같고 강맹하고 강렬하고 이럴 수 있어도 그 이면에서는 새로운 음의 기운이 일음이 희생이 돼서 내가 누렸던 영화와 권자와 명예와 이런 성장을 뒤로 하고 그렇죠? 물러나야 되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호가 그런 양극단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일을 이루고 어떤 펼쳐나가고 이럴 때는 이런 속도감이라든지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강하고 맹렬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그렇죠? 이면에는 이미 자기의 권역을 자기의 어떤 영역을 물려주고 이렇게 물고 필반의 그런 그 수의 운동성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성향을 이미 글자가 가지고 있어요. 화가 극으로 갔다라는 것은 그 이면에 수기운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론이 그래서 명리에서는 도충이론이라고 그래요. 지지에서도 충으로 인호술이 있으면 신자진을 끌어온다라는 이론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런 이론 때문에 병호일간 자체가 일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호가 그대로 보면 양중지 양이고 그리고 60간지 중에 그죠? 이렇게 음간하고 양간은 가장 강한 글자들이 네 글자 그죠? 병호하고 임자하고 계해하고 그다음에 그죠? 병호, 임자, 계해, 정사 이 글자들이 다 청간지지가 이렇게 다 이게 양이고 음의 글자고 양의 글자로 이런 식으로 이걸 부음포양이라 그래요. 왜 극에 가면 내 자리를 내주고
다음의 권역, 다음의 상황으로 변하고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병호라고 하는 간지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중기 양으로서 강맹하고 위맹하고 치열하고 이런 성향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음기운이 그러니까 그죠? 이 병호 간지 자체가 뭐예요? 이름이 희생하는 것도 되지만 이게 나붐으로도 수기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병호가 수잖아요, 그죠? 병호 정미가 수기운. 그러니까 이미 그 자체 글자에 그러한 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병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낮의 태양이고 일중기 태양이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삼명토의 같은 데서는 한낮의 태양이면서도 이것을 봉수대 위의 태양이라 그랬어요. 봉수대 위에. 그러니까 옛날에 서로 간에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먼 곳에서 연기 피워가지고 높은 산에 이렇게 봉화를 올리는 데 있잖아요. 그 봉화댁, 그러니까 지상에서 가장 잘 보이고 드러나고 높은 데 위에 또 위에 올라가 있는 태양.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병호가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남 앞에 드러나고 뭔가 리더하고 남을 이렇게 지배하고 하려고 하는 자기 성정을 드러내 보이고 하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이 강맹한 기질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강맹한 기질은 계속 치솟아서 지속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이미 그 자리를 세력을 내어주고 그 다음엔 어때요? 미로, 신으로, 유로 이렇게 사그러질 수 있는, 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성향입니다. 그래서 병호가 성패 극단이 다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침이 기본적으로 섞여져 있는 글자가 다 병정의 글자하고 오중에 기토가 있는데 이미 이 오가 쓰고 있는 토는 토작용, 지지에 있는 진술축미 작용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순수한 토예요. 왜? 진술축미가 다 보면 계절에 따라서 삼합에 따라서 방합에 따라서 교량 역할하면서 거의 한 30% 정도밖에 작용을 못해요. 순수한 토로서는. 근데 오중에 있는 기토는 그대로 지지에 있는 토 중에서 순수한 성분을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간 중에 갑병무경인 중에 무토가 오화를 양인으로 쓰는 거예요. 오화가 그래서 무토가 인성을 그래서 이렇게 양인으로 쓰는 순수한 토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는 토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병정을 끼고 있어서 그 병정에 병호 위도 불이 있잖아요. 그 상관으로 설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그렇죠? 그 설기가 이게 왕한 화에 협대에 있기 때문에 그 설기를 제대로 이루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원래는 음토임에도 불구하고 왕한 병정의 이런 화기를 잘 설기하기 쉽지 않은 그러니까 양인이면서 오가 양인이면서 오중의 기토가 그러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오는 그러한 양면성을 병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이다. 그래서 뭔가 일에 임해가지고 이렇게 물러섬이 없고 이렇게 앞으로만 전진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어서 남들보다 용감할 수 있고 뭔가 지지에 겁재를 놔가지고 호승심이 있고 또 빨리 이룰 수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이 브레이크가 그렇죠? 우리가 명차라고 하면 브레이크가 적절하게 잘 조절이 되거나 작동이 돼야 그게 명차인 거예요. 그렇죠? 빨리 속도만 제대로 성능만 좋다라고 해서 그게 명차가 아니고 그 컨트롤러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만 그게 어떤 훌륭한 이런 베이클로서의 그런 그 역할을 하는데 사실 병호는 워낙 일간일지가 강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일견 강함이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왜? 물국필반 때문에. 근데 언젠가는 내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인자 속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요. 근데 일단 일간 자체, 일주 자체로 놓고 보면 그 브레이크를 역할하는 것이 수가 되겠죠. 그렇죠?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주들은 수하고의 어떤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미 내가 한낮의 태양으로 뜨거운 기운이기 때문에 이게 적수오건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한 방울의 물이 후라이팬에 뜨거운 달구어진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면 그걸 식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때요? 그 열기에 증발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수라고 하는 거는
수라고 하는 건 뭐게 됐어요? 꼭 병호일주는 다음 시간하고 정미일주한테는 꼭 수가 필요한 거예요. 꼭. 수는 직업이 되는 거고 자식이 되는 거고 남자가 되는 거고 자기 지향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떤 일주보다도 이런 병호의 그런 컨트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수의 동태가 되면 병하고 특히 개수보다도 임수하고 만나졌을 때 임수가 되면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강휘상형이라 그래요. 그렇죠? 임수하고 만나면 임수하고 만나면 이렇게 태양이 어때요? 태양이 강물에 이렇게 빛 반사를 통해 가지고 태양의 광명이 더 잘 드러나는. 그러니까 임수는 칠살이 되는 거고 관성이 되는 거고 명예가 되는 거고 권력이 되는 거고 하니까 이런 병호일주의 그런 역량이 더 발현되고 드러나고 반사를 이룰 수 있는 빛의 반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형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병호일주는 만약에 일주로 태어났다, 병호로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면 다른 타주에서 타간지에서 수의 동태를 반드시 좀 봐야 된다. 이미 내가 위아래로 강한 기운을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가장 좋은 조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양극단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왜? 오라고 하는 기운은 밑에서 그렇지 않아 뜨거운데 자꾸 지열을 내뿜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오는 뭐가 되겠어요? 오는 그대로 보면 좌우묘의 왕지이면서도 오는 이 구조에서는 그죠? 이 구조에서는 이렇게 탕화 기운을 작용을 해요. 탕화. 그러니까 탕화는 흔히 말하는 불 기운이 끓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작용이 병호일주 같은 경우 탕화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특히나 수기가 필요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강한데 강함이 극이 되면 태강즉절이라 그랬어요. 강한 게 이렇게 지속이 되고 극으로 가면 그 기운이 넘쳐가지고 오히려 꺾어진다. 그걸 태강즉절이라 하는데 그러한 항상 대세운에서 탕화작용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오호가 겹친다든지 축호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탕화의 작용 또 기본적으로 이 오라고 하는 존재, 오라고 하는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말이에요. 말인데 이 말이 기본적으로 이 현침 글자를 가지고 있어요. 예민한 글자잖아요. 그렇죠? 예민하고 탕화가 되고 그래서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것으로 더 발현이 될 수 있다. 근데 일반 다른 일주보다 어때요? 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기가 부족해서 그런 성향으로 더 치달을 수 있는 것이 병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청적황백흑을 얘기를 할 때 갑병무경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갑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갑오는 몰랐어요? 경주마를 논다 그랬죠. 그렇죠? 경주마. 그리고 오는 이 병호는 적토마. 붉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붉은 말. 적토마. 갑병무. 무는 들판이니까 야생마. 들판을 뛰어드는 말. 그리고 경호는 백마잖아요. 경호가 경이 흰색이니까. 임은 이렇게 이모태. 그래서 오추마. 한국과 같은 오추마. 그러니까 적토마는 이게 삼국지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삼국지에도.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여포랑 있었던 그 동탁이 가지고 있던 말인데 나중에 여포가 가져갔고 여포가 조조한테 죽임을 당하면서 이 조조가 가지고 있다가 이 관운장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때요? 관운장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 적토마가 이렇게 관운장하고 이렇게 주인하고 말이 결부가 돼가지고 수많은 전장을 누비면서 전공을 이뤘지. 그러다가 이제 관운장이 송건의 꾀임에 속아가지고 나중에 송건한테 참수가 됐을 때 그 말이 누구한테 갔냐면 마충이라는 사람한테 갔어요. 적토마가. 근데 마충한테 가가지고는 이 적토마가 먹이를 먹지 않고 굶어 죽었다라는 거야. 이런 일화가 나와요. 삼국 그 지에. 그만큼 자기의 역량이나 능력을 어떤 포커싱을 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어떤 그런 군마, 일반적인 말이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경우보다 훨씬 많은 훌륭한 역량을 그러면서도 주군에 대한 이런 어떤 충절이나 충성심
이런 거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기질이 전장을 누비는 어때요? 적토마 형상인 거야. 그만큼 맹렬하면서도 역량이나 능력이 뛰어나면서도 어떤 한길이면서도 근데 뭔가 그런 세월이 아니면 중간에 범퍼가 없는 거예요. 범퍼가 부족한 거지. 예. 이미 놓여진 글자 자체가 조열하게 놓여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성향을 일반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호 글자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목화지기가 많은 이런 하월이나 춘월에 태어나면 좀 불리하겠죠. 그렇죠? 4, 5월에 태어나면 그렇지 않아도 내가 병호로 태어났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다른 일간일지에서 다른 천간지지에서 수해동태가 이렇게 아니면 대세운이라도 그런 형태로 이렇게 조후나 이런 쪽이 조화가 맞춰지지 않으면 일반적인 형태의 보편적인 삶을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미 완충지대가 없잖아요. 천간지지에서 쏠려 있는 그런 사주기 때문에 병호가 쏠려 있는 거하고 임자가 쏠려 있는 것이 또 다릅니다. 그렇죠? 임자는 그나마 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병호는 그때요. 이렇게 타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화르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병호일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양인이라 하고 양인은 보통 뭐 이 양양자를 쓰잖아요. 칼인자를 쓰고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변양자를 쓰는 게 아니라 변양자로도 양인이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한 칼 한다는 얘기죠. 양 잡는 때 쓰는 칼이라는 얘기도 되고 그만큼 어떤 예리하고 날카롭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그래서 이게 현침의 글자하고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특히나 더 어떤 자기 전문성이나 자기 어떤 재능이나 이런 쪽에 맞아야만 역량이 좀 잘 발현되고 발휘될 수 있는 그러한 기질인 거다. 왜냐하면 이 병오에 이게 지금 있는 글자가 병정하고 기 글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는 남명이든 여명이든 재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재관을 끌어당기다 보면 재관이 이 글자에서 다 절대로 들어요. 아니면 남명 입장에서 재라고 하는 거는 금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위아래로 화가 강해버리면 금이 어때요?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명의 배우자의 이 동태가 녹는 형상이 되는 거예요. 녹아서 건강이 안 좋거나, 양기를, 화기를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지. 예. 그래서, 부부 인연이 쉽게 끝까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 그게 결국은 구조상인데, 예, 실제 상황으로 보면 어떻다라니? 그만큼 이 병호 기운이 강하니까, 그만큼 여명을 못 살게 구는 거지. 잔소리를 한다든지, 프레셔를 준다든지,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또 이게 적토마 형상이니까 여자가 그걸 이 에너지를 다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명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여명이 아까 적수오건을 얘기했듯이 개수나 임수를, 이렇게 개수가 오면 절이 되는 거고, 임수가 오면 태가 되는 거고, 다 절대로 붙어요. 절대로 붙어서 웬만해서는 배우자 궁도, 성도, 여기에서 일지 내에서는 잘 자리매김을 하기가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역량이나 능력은 뛰어난데 기질이 너무 강맹하고 강성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가정생활이나 이런 부분은 쉽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특별한 물상대체나 특별한 업상대체가 필요한 일주입니다. 남명이든 여명이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우일 때는 그쵸? 이렇게 어떤 전문직이라든지 아니면 각자 직업을 갖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어떤 특별한 형태의 어떤 가정, 어떤 스타일 이런 거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화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세운에서 특별하게 어때요? 뭐 기본적으로 그죠? 한 번씩 충을 만날 수 있잖아요. 특히나 양인 같은 경우는 양인은 이미 날카로운 에너지고 기운이기 때문에 양인은 합살이 위권이 되는 거예요. 합살이 위권이. 근데 이 양인을 건들면 월지가 됐든 양인 격이든 양인 일지든지 간에 월일지를 이렇게 충을 하면 흉화가
더 커지는 성향이 있습니다.